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주 간단한 거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패러데이 법칙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도기전력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석출량에 대한 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패러데이 법칙 검색하면은 나는 기전력에 관련되는, 즉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에 관련되는 패러데이 법칙을 원했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전기분해가 나오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도기전력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석출량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도기전력에 대한 법칙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림처럼 뭐가 있냐면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요. 좀 잘못 감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잘못 감겼어도 그냥 갈게요. 예,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석으로부터 자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안 박혔어. 자, 이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자석을 이 상태로 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의 수를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 코일은 5개의 자석을 관통시키고 있어요. 즉, 사람으로 따지면 5개의 자석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포근하고 이상적이고 아늑해. 맞죠? 이 상태에서 내가 자석을 위로 올려요. 위로 진행시켜. 위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자, 내가 5개를 감싸고 있다가 갑자기 2개, 요 뒤에는 2개가 또 관통을 해. 그래서 7개만큼으로 늘어. 즉 7개만큼 2개가 더 관통을 해. 이쪽으로 더 2개가 더 관통을 하는 거야. 2개가 7개만큼이 늘어났어. 그러면 코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5개가 아늑하고 포근하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인데 갑자기 손이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즉 과식을 하는 경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요 6번째랑 7번째 자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거 반발하는 자석이에요. 반발 자석. 반발하고자 하는 자석을 만들어내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랑 같냐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 또 다른 말로는 관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성이라는 게 뭘까요? 관성. 자, 관성의 법칙이 뭘까요? 자, 관성이라는 건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인데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예를 가지고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학생분들은 평상시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떤 관성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공부 안 하는 관성은 당연히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 안 하는 관성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해. 그죠? 그러면 공부하는 관성이 생길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그 일을 처음 할 때는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월급에 주나요? 예, 결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보다 관성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 있어. 딱 잡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룰루랄라 와가지고서 나를 밀어. 그러면 제가 그 상태에서 밀릴까요? 아니면 뻗팅길까요? 바로 뻗팅기려고 합니다. 왜?
본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밀 때 나는 뭐 해야 돼? 순간적으로 움찔거립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이 밀 때 나는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죠. 결국에 뉴턴이 말하는 관성이라는 건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외부로부터 어떠한 힘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치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요 원통에서의 요 코일은 5개가 이상적인데 7개로 늘었어. 그러면 그 7개 늘은 거에 2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뭐를 만들어? 자속을 만들고요. 이 제거하는 방향에 대한 자속만큼에 대한 뭐가 발생해? 전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 이러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류가 발생된다라고 할게요.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밑으로 내려. 자, 이 자석을 밑으로 내려. 그러면 자, 봐봐요. 자석 입장에서 보시면 자,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자석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는 5개를 관통시켰는데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2개로 줄었어.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어때? 아까 5개를 이렇게 빵빵하게 갖고 있을 때가 굉장히 이상적인데 갑자기 홀쭉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홀쭉해지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자속을 만들어내요. 홀쭉해진 것만큼 자속을 만들어내. 그러면 그 자속을 만들어내는 것에 의한 뭐가 있어? 전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자석을 이 원형 코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때? 기전력이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원천인 기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전압이 이때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패러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원형 코일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고 거기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해. 증감을 해. 즉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증감을 하게 되면 전압이 발생된다라는 법칙을 발견한 게 패러데이고요. 자, 많이 감았어. 내가 이 건수를 많이 감았어. 많이 나와. 비례적으로. 이걸 노이만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야. 즉 내가 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고 내가 자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오더라. 즉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더라. 요걸 말한 사람, 요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 렌츠라고 합니다. 즉 렌츠가 결국에 뭐냐면 이게 이제 관성에 대한 요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관성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결국에는 L이라고 하는 소자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유도기전력이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L입니다. L. 그래서 자 우리가 NY 이코로 LI라고 하는 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요. 얘를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해요. 밑에 식은 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자속이 변화하면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변화하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일종의 코일이에요. 코일. 자,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교류예요. 교류면 이때 자속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속이 발생되면 이 자속의 발생을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발생해? 반작용 자속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반작용에 대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전류만큼이 결국에 뭐가 돼? 전압이 되고 이 전압의 이름을 역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법칙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석출량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러한 구리가 녹아 있는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해요. 이러한 전해질을 준비를 해요.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해. 그러면 전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성 에노드라고 하고 요거 마이너스 캐소드 들어갑니다.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요 안에는 이온화돼 있어요. 이온화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는 뭐가?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여. 그 마이너스는 SO4 이 마이너스가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에는 자, 요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모여. 플러스는 금속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뭐가 모이냐면 Cu 2 플러스 구리가 모여요. 그래서 자, 바로 요 부분은 플러스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부식이 일어나고요. 양극에서는 이게 양극이죠. 양극에서는 부식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요 부분이 석출이 일어나. 구리가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극은 뭐다? 적혀있네 위에. 음극은 석출이 되고 양극은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석출되는 양을 내가 증가시키고 싶어. 자, 이 석출되는 양을 제가 Q라고 하면 이 석출되는 양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크게 만들어. 그리고 오래 뭐 하면 돼? 방치시키면 돼. 시간. 맞죠? 예, 그리고 예,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 간의 화학 반응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화학당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석출량을 구합니다.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자, 이게 지금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제 구리를 하지만 이걸 구리가 아니라 금으로 해. 금으로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도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도금이 일어날 수 있어. 도금. 첫 번째로는 도금을 시킬 수 있죠. 또는 두 번째로는 도장을 시킬 수 있어. 도장. 도금 또는 도장. 분체 도장이라고 하는데 자, 분체 도장은 제가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자, 자동차가 있으면 자, 요 부분을 음극으로 잡아. 마이너스 극. 여기도 마이너스 극으로 잡고 여기도 마이너스 극으로 잡아. 그러면 요게 뭐가 돼? 등전이가 돼요. 등전이. 자, 이렇게 등전이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도료 입자를 뿌리는 거야. 도료 입자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 도료는 플러스 입자의 도료 입자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료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막으로 형성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도장도 할 수 있어요. 도장. 예, 그리고 이 방법을 반대로 이용을 해요. 반대로.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양극이 부식이 되고요. 음극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석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반대로 이용하면 자, 만약에 내가 다리를 지었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졌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다리에 예, 이렇게 물이 차. 그러면 이 다리 부분이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요 노출되는 부분이 예, 부식이 일어납니다. 부식이 녹이에요. 녹. 그쵸? 예, 산화 현상들이 일어나서 부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를 자, 요 부식이 일어나는 요 부분을 마이너스 극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극판으로 다른 데다 대지랑 해서 연결을 해. 그러면 자, 여기가 부식이 일어나고요. 얘는 부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희생양극이라고 합니다. 자, 양극을 희생시켜. 양극 쪽을 부식시키고 반대로 뭐야? 음극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를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건물이라든가 교량 같은 또는 선박, 배 같은 경우에 바닷물과 맨날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다? 다른 금속이 부식이 일어나고 얘는 부식이 일어나질 않아. 예, 이거를 우리는 희생양극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극을 희생해서 음극을 살리는 거야. 예, 근데 지금은 전원을 일반적으로 그냥 연결을 했죠? 그러면 전원 장치가 별도로 필요해. 예,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전원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온화 정도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카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수라고 하는 이온화 경향이 큰 물체를 주기적으로 붙여놓으면 예, 이온화 경향이 큰 쪽에서 부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부식을 보호해주는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속관이 있으면 이 금속관을 뭐 해야 돼? 아연 코팅한다 그러죠? 아연으로 코팅을 해. 아연. 그러면 금속관이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희생양극법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 해주는 거, 대신 부식시켜주는 방식, 이러한 방법이 결국에 뭐다? 석출량의 법칙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전기, 이것만 전기가 아니라 모든 화학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식이 일어나는 또 불이 나는 이런 원리들이 다 보다 전기와 동일한 산화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합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출량의 법칙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래서 항상 양극은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극은 부식이 일어나고요. 음극은 뭐다? 석출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래서 음극은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 양극은 부식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걸 잘 이용하시면 내가 인위적으로 부식을 시킬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방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요 패러데이 법칙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자, 오늘 저희 전설남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패러데이 법칙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조금 들어보시면 요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구나. 그 정도를 체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